안녕하세요. 쉽세법입니다. 오늘은 32회 기출문제 익힘장으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25번부터 40번까지 있죠? 이 중에서 몇 개를 익힘장으로만 풀 수 있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익힘장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바로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취득 시기를 물어보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 시기를 보면 증약용, 상시 제점 등 제다 주바 이거 말고는 다 빠른 날로 간다 되어 있었는데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얘기니까 여기 있겠죠. 그래서 재건축 조합은 다음 날이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은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대요. 그러면 자,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가산세 있죠. 가산세 같은 경우는 제외되냐 포함되냐 얘도 보시면 여기 아래에 중과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취득세 내용이거든요. 여기 기납부액 보이시죠? 기납부액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보이시는 이미 납부한 세액입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중요한 건 여기죠. 가로 안에 가산세가 제외됩니까? 포함됩니까? 라고 하시면 제외된다. 그런데 여기 포함이라 적혔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나왔고, 자 3번 계속 보시자면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이래요. 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상호주의죠.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과세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과세한다, 부과한다. 3번은 옳은 내용. 4번 상속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냐? 그러면 취득 시기이기 때문에 상이 있죠. 여기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번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아무리 안 했더라도 항상 사실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2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 자산이 있대요. 얘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미등기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것밖에 없어요. 70개가 적용된다. 나머지는 적용 1개도 안 된다. 볼게요. 자, 양도소득 세율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냐? 70개 할 때 70이죠. 이 70이 세율 70%를 얘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 자, 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장기보유는 적용 안 한다. 70개만 적용하니까 장기보유도 적용 안 한다. 디귿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 배제. 이것도 적용 안 하냐? 70개는 적용한다 했는데 여기서 개 있죠? 개가 바로 계산공제입니다. 그래서 계산공제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해요. 배제 안 하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보시자면 자, 기억, 니은 디귿은 없어야 되니까 다 지우면 남는 게 2번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리을도 보시자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인데 그쵸? 70개 안에 기 이런 건 없으니까 기가 없기 때문에 얘도 적용 배제된다. 기억, 니은, 리을 다 맞네. 그래서 익힘장으로 이거 딱 한 줄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되셨죠? 자, 27번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을 보시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대요. 그런데 더하기 가액까지 증가했대요. 지목을 변경했는데 가액이 증가한다. 그런 경우는 취득으로 보냐 안 보냐 이건데 간주 취득 내용이죠. 간주 취득에 자, 이미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킨 행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가 있냐? 지목 변경이 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봤더니 변경했대요. 그러면서 가액도 증가했죠. 이런 경우에는 취득으로 봐야겠죠. 간주 취득으로 본다. 자, 2번
상속 회복 청구에서 얘 같은 경우는 익힘장에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3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교환했대요. 자, 직계 존속이 나왔는데 직계 간 거래를 한 거죠, 지금. 그러면 보통 원칙은 다 증여로 봅니다. 그런데 단 파경대교를 건너면 그런 경우에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본다. 파경대교가 뭐냐? 파산, 경공매, 대가 지급, 교환 이렇게 네 가지인데 지금 3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 교환이 나왔죠. 얘는 파경대교 건넜죠. 건넜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보셔야 합니다. 매매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네요. 자, 4번. 증여로 인한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더라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취득세 비과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 계약 해제가 나온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약 해지는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미등기 상태로 계약 해제를 입증하셔야 됩니다. 등기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봤더니 자, 등기 등록을 했대요. 미등기가 아니죠. 등기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시더라도 이렇게 취득으로 한 걸로 안 보고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취득으로 한 것으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본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얘도 익힘장에 있는 내용이었고 자 5번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가 나왔어요. 부담부 증여. 직계존비속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담부 증여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채무액이죠. 채무액. 채무액은 이쪽이에요. 부담부 파트. 부담부 같은 말로 양도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양도부기 때문에 양도는 유상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다음 28번.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러면 보시면 자, 표준세율을 묻고 있어요. 표준세율을 묻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표준세율의 종류에 자, 비례세란 게 있고요. 누진세란 게 있어요. 비례세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세목 이런 거 있죠. 하나 만약 뭐 농장 이런 게 있다. 그냥 0.7인 거. 과세 표준이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세율은 항상 그대로인 걸 우리가 비례세라고 부르고요. 누진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단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세율도 함께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누진세 이렇게 부르는데 표준 세율 문제가 나왔다. 그럼 세율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누진세는 정답이 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받고 야매요, 야매. 받고 생각하세요. 나오면 어떡하나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나온다면 운이 되게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일단 누진세인 걸 먼저 우리가 제끼고 시작할 거예요. 재산세 같은 경우 누진세는 주, 별, 종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만 몇 단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주택, 별도, 종합을 먼저 지우는 거예요. 1번 5천만 원인 종합, 주별종의 종이죠. 얘 안 되겠다 답. 자 2번 별도 합산 과세, 주별종의 별이기 때문에 얘도 안 되겠다. 자 3번, 4번 넘어가시고 5번 보시면 5번도 주택이 나와요. 그래서 주택, 주별종의 주기 때문에 너도 누진세라서 정답이 안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3번이랑 4번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3번을 보시면 자 이래가지고 농지예요. 농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농지 같은 경우는 0.7이죠. 그래서 얘는 0.7. 자 4번 과세 표준이 5억 원인 뭐 이런 공장용 건축물이래요. 그러면 아래 보시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선항 이쪽에 건 쪽으로 가셔야겠죠. 건 쪽에 보시자면 이 공장 건물이 있네요. 공장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깨져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5겠죠, 5. 그래서 얘는 5구나. 지금 물어보는 거는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얘네 둘 중에 더 높은 것을 비교하시면 되고 정답은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거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자,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항상 과세 표준이 일단 과세 표준이 뭐냐? 이 곱하기 세율 있죠?
이 앞에 있는 전체를 다 우리는 그냥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뭐예요? 시가표준에 곱하기 공정 비율이죠. 그래서 시가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곱하여 한정한 가액으로 한다 되어 있으니까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몇 프로냐? 자 70%입니다. 주택만 60%고요. 나머지 토지랑 건축물 같은 경우는 70%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번은 옳은 내용. 2번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얘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익힘장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물음표 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재산세 물납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에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물납 얘기죠. 그럼 물납 나오면 보셔야 할 게 자 61세 천초한 심청이입니다. 여기 60일이 뭐냐? 6월 1일에 현재의 시가로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6월 1일이 뭐예요? 이름이? 과세 기준일이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구나. 물납은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구나 이러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4번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의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되어 있는데 항상 주택 같은 경우는요. 토지 더하기 건물이요. 이게 한 묶음이에요. 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쳐가지고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5번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익힘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음표 치고 넘어가시면 되고 제 본 수업에서도 5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따로 하고 있진 않아요. 2번은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 31번 거주자인 개인 을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으로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대요. 그럴 때 등록매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만 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과세 표준은 6억 원이다. 지금 전세권을 지금 등록하는 거죠.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이 전세 보증금이고요. 그 다음에 세율 같은 경우는 권리기 때문에 1000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일단 옳은 거 고르는 거죠. 과세 표준은 전세 보증금이죠. 보증금은 3억이네요. 그래서 틀렸네. 너는 3억이어야 하고. 자, 2번. 세율은 권리기 때문에 2죠. 그래서 1000분의 2가 되어야 하고 자 납부세액은 6,000원이다 되어 있는데 이 3억 원에다가 곱하기 1000분의 1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0만 원이 나옵니다. 되셨죠? 자 4번 납세 의무자는 을이다 되어 있는데 항상 납세 의무자는 여기는 없긴 한데 누구냐면 권리가 증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세권 같은 경우는 누구의 권리가 증가하냐? 당연히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전세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죠? 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5번 납세지가 나왔는데 납세지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이 거지, 보구, 취재 종량 이걸 보시면 되고 납세지 얘기는요. 옆에 집사람 있죠. 집사람이 바로 납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어요. 취득세 여기에 살짝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죠?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지는 집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집이 있는 갑의 주소지가 아니라 갑이 소유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 이렇게 하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거주자인 개인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부터 이렇게 취득한 다음에 병에게 양도한 거죠.
이럴 때 뭐 틀린 것을 골라봐라. 자, 1번.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걸 알려면 일단 취득세 납세 의무가 언제냐? 이게 취득 시기입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증여받았대요. 그러면 계약일이 취득 시기냐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증약용이죠, 우리는. 그래서 증여는 계약일이 맞아요. 그래서 1번은 옳은 내용이고, 2번.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에 관련해서 을은 뭐 이렇게 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다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자, 3번. 갑이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 싶대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되냐? 납기는 항상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된다. 보시면 여기 신고도 가능하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4번.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40만 원에 취득한 경우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냐? 얘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자, 일단 40만 원이래요. 얘도 익힘장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긴 해요. 익힘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취득세 내고 온 물건은 등록세 안 냄 이렇게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볼게요. 자, 40만 원인 토지래요. 그럼 얘는 취득세를 냈을까? 이걸 생각해야겠죠? 근데 또 면세점 파트를 가시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면세점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40만 원짜리 토지는 취득세를 안 내요. 그래서 4번 같은 걸 보시면, 자, 40만 원인 토지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안 내죠. 취득세를 안 내요. 근데 취득세를 냈다 그러면 등록세를 안 내는데 취득세를 안 냈대요. 그러면 등록세는 내셔야겠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는 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5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갑의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얘는 좀 기초적인 거긴 한데 익힘장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번이랑 5번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33번. 거주자인 개인 갑이 국내에 주택 두 채 및 상가 건물 한 채를 갖고 있대요. 이럴 때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세랑 종부세 종합 문제죠. 1번. 갑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예요. 그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하냐?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다 있는 거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과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은 개별과세 한다. 자, 2번. 갑의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뭐 시가 표준액이 법령을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 표준해가지고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되어 있는데, 자, 상가래요. 상가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서 얘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쵸? 여기 적혀 있죠.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그냥 과세 표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을 할 건데 세율 중에서도 누진세냐 비례세냐? 건물 같은 경우는 다 비례세입니다. 누진세인 거는 이 주별종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도 옳은 내용. 3번 같은 경우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4번.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지금 건물을 종부세에 과세하냐를 묻고 있는데 종부세에 과세하는 거는 주별종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안에 거든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5번. 갑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갑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자, 합산한 금액에다가 얼마를 빼냐? 9억을 뺍니다. 얘 같은 경우 참 3억은 언제 빼냐? 1주택자일 때만 빼는 거죠. 그런데 갑 같은 아이는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에서 9억만 빼주도록 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공정비율을 하는데 공정비율은 주택만 공정비율 60%를 적용한다 되어 있으니 60%를 곱했구나. 다 맞네. 그래서 얘를 과세 표준을 해가지고 자,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되셨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종부세에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제가 한 번에 보여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익힘장으로만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5번. 이번에는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주별종밖에 없어요. 종부세는. 근데 안에 지금 부는 없죠? 그래서 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2번 종부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납되는 곳은 이렇게 세 가지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여기 종부세. 큰일 날 뻔했네요. 종부세는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분납 된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납 허용 된다. 3번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납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그래서 종부세는 물납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 4번은요. 부정회계가 없대요. 그럴 때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냐면 5년 경과 시 종부 못함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5년이다. 5번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익힘장이 없어요. 다음 36번 소득세 계산 문제죠. 넘어갈 줄 알았지만 풀어버릴 거예요. 풀어볼게요. 자, 지금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양도 차익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양취기 차장 속일가에서 차까지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양취기 차까지만 여러분들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냐? 일단 양에서 취를 빼고요. 기를 빼면 차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양취 기만 알면 차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양을 어떻게 구하냐면 실매감기의 순서대로 앞에서부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실매감기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걸 보시면 5억 원, 4억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넣어볼게요. 실지거래가액은 5억 원. 5억 원. 잘 안 적히네요. 5억 원. 그리고 기준시가 같은 경우는 4억 원.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같은 경우는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이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원이래요. 여기가 2억 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환이 있죠, 환. 환은요, 우리가 직접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가 다 없다. 그럼 4순위랑 5순위를 비교해야 되는데 4번을 그럼 우리가 구해가지고 얘랑 비교를 해야겠죠?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나누기 있죠? 왜 나누기가 있냐면 5억에서 4억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억을 하시면요. 환이 나와요. 다시 여기 앞에 있는 거 있죠? 양에서 앞에 있는 거, 맨 앞에 있는 거랑 이 나누기 뒤에 있는 기를 나누면 5억에서 4억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아래에 있는 거 곱하시면 돼요. 2억 하시면 이게 바로 환입니다. 환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5억이 나오네요. 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자 양에서 취를 뺄 건데 4순위가 나왔기 때문에 2.5억을 쓰겠죠? 그래서 5억에서 2.5억을 빼고 그 다음에 개가 있어요. 개는 언제 쓰는 거냐? 이게 취가 매감 환기일 때 쓰시는 거고요. 보시면 취실, 자양이 공동 운명체래요. 그러면 취실, 자양 얘네들이 공동 운명체란 소리거든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얘네들이 공동 운명체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공동 운명체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가 공동 운명체다. 지금 우리는 환을 쓸 거기 때문에 개를 쓰셔야 됩니다. 개 옆에 3%가 나와 있는데 뭐의 3%냐? 이 2억의 3%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60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억에서 2억 빼시고 2억 2.5억 빼시고 여기다가 600만 원을 빼시면 되는데 옆에 자양 vs 환기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한다 되어 있어요. 자양이 지금 얼마냐면 2억 6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비교하시는 거예요. 2.6억이랑 2억 5천에다가 600만 원 더한 2억 5,600만 원 중에서 뭐가 더 커요? 2억 6천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라. 그래서 정답은 2.4억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도 익힘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냥 풀어놓은 거고 한 번에 안 된다. 한 번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15, 5, 4, 12 이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에서 5 나누고 4 곱하면
12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번 빼보고 자양도 만약 있다면 이렇게 한번 빼가지고 더 작은 거 우리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충분히 푸실만 합니다. 다음 37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취득시기 묻고 있고요. 얘는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 취득시기예요. 그러면 우린 이걸 보게 될 건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양도세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만 달라져요. 증여가 받은 날로 내고요. 원래 취득세 쪽에서는 증여면 계약일이었죠. 그런데 증여는 받은 날로 됩니다. 양도세로 오면. 그리고 점유 같은 경우도 원래 재점 등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등기일이었는데 양도세 쪽으로 오시게 되면 시작일로 바뀌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보자면 여기는 조합 얘기잖아요. 재건축 조합이란 말 대신에 뭘 쓰냐? 그냥 환지란 말을 씁니다. 환지는 다음 날이다.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자 환지가 나왔어요. 환지. 그러면 환지는 그냥 재건축 조합이구나. 그래서 다음 날이구나. 그래서 다음 날이 나와야 되는데 있은 날 했으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2번 기획 재정 부령이 정하는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 없죠? 없으면 빠른 날을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빠른 날. 3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래요. 그럼 얘도 빠른 날인데 원래 뭐랑 뭐의 빠른 날이냐? 건축 허가를 받은 날이 있죠. 얘랑 사실상의 사용일 얘네 둘 중에 빠른 날로 해야 되는데 지금 1번 자체가 없잖아요. 건축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있는 것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 점유 나왔네요. 점유. 점유 같은 경우 이게 점유예요. 어떻게 점유인 걸 아냐? 여기 점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눈치껏 이게 점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점유는 언제예요? 점유 시작일, 점유 개시일이 되겠죠. 그래서 점유를 개시한 날. 4번은 옳은 내용. 5번 대금을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얘도 빠른 날로 가야겠죠. 그럴 때는 일자. 원래 대금을 청산 날이 분명하면 얘랑 두 번째 등기일이랑 빠른 걸로 가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없대요.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남은 하나인 여기로 간다. 이렇게 보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김장으로 이렇게 푸시면 되고 다음 38번 38번을 보시면 자 국외 얘기가 나와요. 국외 얘기가 나왔고 양도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것만 보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국외자산 얘기구나. 국외자산 하면 알고 있는 거는 5년간 개장 안함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찾아서 푸시면 되고 1번부터 볼게요. 1번 갑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차감해서 계산한다. 계산공제를 쓴다란 말이죠. 그러면 개장 안함이라 돼 있었어요. 그러면 계산공제 같은 경우는 없다라는 말인데 1번을 보시면 계산공제를 차감한다는 소리는 이게 있다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안 보시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39번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 제 수업을 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유튜브 이게 뭐였죠? 일단 미등기 자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안 하는 거였고요.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고 싶어서 미치고 팔짝 뛴데도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것들을 찾으면 되고 기억 마지막에 보시면 등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못하는 거죠. 니은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얘도 못하는 거죠. 디귿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대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가 안 됐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냐? 항상 등기는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등기법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어야지만 그때부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고 그냥 얘는 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익힘장에는 별도의 그건 없습니다. 자, 다음 40번 2월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아는 2월 과세는 뭐밖에 없죠? 동생은 환급해주고 배우자는 필요경비로 처리를 해준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배우자 간의 2월 과세예요.
그러면 배우자는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처리를 해주겠구나. 그럼 1번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해야 되죠, 배우자는. 틀렸네. 하고 우리는 쿨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몰라 하고 이거 중에 하나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10개를 지금 익힘장으로 맞을 수 있었고 6개 나왔죠? 6개 중에 찍으면 2개 맞죠? 그래서 12개까지 그냥 맞을 수 있는, 최소 12개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